프로이드나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처음에 이고라는 게 없었고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왔다라는 이론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고하고 셀프라는 개념은 어쩌면 나라고 하는 개념인데 테크니컬하게 그걸 정의하는 게 각각 달라요. 어떤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는 셀프는 뭐냐 하면 셀프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자기 표상이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다. 그리고 대상 표상이라는 object representation, 다른 대상들이 어떤 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표상들이 있는데 자기 표상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의 마음의 그냥 일부라고 보는데 이 셀프 자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코웃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셀프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적이 없다. 셀프는 그런데 타고난 거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캐런 호나이가 본 거다 같은 거죠. 우리는 어떤 휴먼 포텐셜을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타고난 그 포텐셜이 충분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성숙하는 거, 머추어레이션이 되는데 환경이 좋지 않거나 어쩌면 환경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포텐셜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인간 잠재력, 그것을 무엇인지는 본인도 그걸 탐구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의 포텐셜이 어떤 것들이고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탤런트가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가 이걸 하면서 자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많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람되는 일이고 정말 하고 싶어지고 그 일만 하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자기의 신명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이 사람의 휴먼 포텐셜이겠죠. 그래서 이런 휴먼 포텐셜들을 개발해 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확실하게 성장된 게 아니고 점차 어떤 휴먼 포텐셜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태어날 때 작은 씨앗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점점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인간도 이렇게 발달해 가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증세를 겪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어떤 면에서는 신경증 환자라면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기를 처음 이 세상에서 맞아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만났던 많은 중요한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충분하게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힘들다. 이 항변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 중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트루 셀프를 추구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줘야 될 것 같은 입장.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할 때 지금 코웃의 얘기나 아니면 대인관계적 정신분석학자들이 볼 때는 초기에 어떤 실패들, 초기의 환경의 실패 때문에 근본적인 트러스트가 발생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베이직 앵사이티가 해소되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 주위 환경에 맞춰가면서 사는데 주위 환경 속에 살아남는 방법이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의 트루 셀프가 아닌 폴스 셀프를 사용하는 쪽으로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런 호나이는 이걸 세 가지 타입으로 봤던 건데 익스펜시브 타입이라고 자기를 굉장히 팽창해서 자기 셀프를 아주 과대자기로 만들어내는 두 번째는 그런 자기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을 자기는 아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세 번째 타입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과 컨택을 안 하고 자기 혼자의 세계에 숨어버리는 철수하는 타입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나 불안하거나 자기 어려운 게 있고 힘들 때면 이 세 가지 타입이 다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사용해요.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이 세 가지 타입을 쓰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 신경증 환자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 이게 캐런 호나이가 봤던 건데, 그래서 자기를 이상화한다는 생각,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를 산다는 개념을 캐런 호나이가 사용했어요. 근데 코웃은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코웃도 이 셀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건 자기의 거대자기, 또 혹은 어떤 책에서는 과대자기라고 하죠. 자기를 굉장히 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스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부모를 아주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캐런 호나이는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신경증의 증상으로 봤어요. 신경증의 증상으로 봤는데, 여기서 코웃은 이것을 나르시시즘이 발달 과정에서 다 거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거대한 자기, 그랜디오스 셀프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아이가 보일 때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된다. 초기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체는 아이가 나중에 내면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이상으로 건강한 슈퍼이고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랜디오스 셀프, 자기 자신도가 좋은 환경일 경우에는 거대 자기 자체도 적절하게 수정을 거쳐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변모가 일어난다. 초기에 이런 두 가지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르시시즘 자체가 이걸 잘 수용해주는 환경 속에서는 자기의 성격으로 통합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통합돼 나가면 결국은 이 얘기는 트루 셀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웃이 한 얘기는, 아까 캐런 호나이가 트루 셀프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코웃은 그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까 두 가지 우리의 나르시시즘 가지고, 나르시시즘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이상적인 부모 원상으로부터는 건강한 이상, 어떤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이고 아이디얼스죠. 이고 아이디얼, 우리가 어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거죠. 그런 건강한 이상을 형성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거대 자기로부터는 자기 앰비션이 생긴다고 봐서, 그걸 여기서 어떤 교과서는 포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야망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 자기의 추루한 욕망으로 결국은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는 또 하나의 자기의 건강한 슈퍼이고의 일부가 되어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셀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 이 그랜디오스 셀프가 어떤 트루 셀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면 코웃의 이론을 잘 읽어보면 결국 서로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코웃은 조금 기법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클리니컬하게 도와줄 것인가에 조금 더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캐런 호나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개념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서 클리니컬하게 이렇게 또 발전을 시켰는데, 한 가지는
하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발달 노선이다. 그래서 아까 과대작이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캐런 호나이는 이런 거대작이나 이상화된 대상을 찾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하고 초기에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출세를 처음부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환경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상화나 이상화된 자기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 아까 이 세 가지 패턴 자체를 굉장히 그것 자체를 이상화하는 거죠. 아까 자기를 팽창하는 것은 자기를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또는 누구든지 자기한테 갈아먹는 사람은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빈딕티브, 어그레시브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는다. 그걸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큰 장점으로 안다는 게 이상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디펜던트한 타입도 자기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취약한 방어수단 자체를 이상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위드로우라는 사람은 나처럼 초연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의 사는, 어떤 면에 그 디펜시브한 것 자체, 이 세 가지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게 어떤 면은 신경적인 증상이 되는데, 증상 자체를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자기의 인격의 이상적으로 이해를 한다. 나는 이거 다 자기한테는 아주 좋은 거라. 나는 정말 사랑지상주의자야. 나는 세상에 권력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는 프리덤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자유가 좋아. 그래서 아까 이 방어 패턴 자체를 이상화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어떤 방어 방식으로 하거나 캐런 호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방어 수단을 이상화하고 그 방어 수단을 쓰고 있는 자기를 아주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과대자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느낌 자체도 자기가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요. 그리고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이 방어 패턴에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패턴 굉장히 나는 너무 작아서 누구한테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정말 험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자체를 또 하나의 미덕으로 나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사람들하고 잘 지내.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잖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의 비율을 또 굉장히 잘 맞추는데 익숙해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던트 한 것이 의존적이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모험적인 시민이에요. 남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근데 잘 돌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융합이 되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웃사람한테 굉장히 공경자라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구조상. 그런데 이것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냥 철수하는 타입은 사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철수한 건데, 사람이 너무, 그렇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하고 맨 섞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안 하고 사색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나처럼 그래도 혼자 있으면 명상하고 사색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디펜스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출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불안했던 위험했던 시기에 개발했던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자기 성격으로 자기의 추구한 퍼스널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의 성격 자체를 이상화해서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빌리프 시스템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그 패턴에서 전혀 요지부동으로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패턴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이고 신탄이거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잘 보면 다들 자기애적인 경우가 많죠. 자기중심이죠. 외부 대상하고의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약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상화하는 이 패턴 때문에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는 것보다 거기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것이 아주 좋은 뜻이고 자기가 편하게 자기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패턴, 자기 생각 이걸 잘 안 바꾸려고 굉장히 심한 분들은 추워도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캐롤 오나이가 봤던 이 세 가지 타입이라는 게 실제는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거죠. 코온 얘기도 맞아요. 초기에 이 디펜스 시스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과대작이나 이상화된 부모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때 부모가 이걸 잘 수용해주고 했으면 병리적인 어떤 패턴으로 굳어지지 않는데 이때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병리적인 패턴으로 갔다. 그래서 초기의 환경이 그런 나르시시즘의 싹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더라면 이런 병리적인 패턴에 고착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타고난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틱한 그 외상 때문에 자기 스스로 트루 셀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초기의 외상 내지는 초기의 나쁜 환경이 결국은 이런 신경증적인 캐롤 오나이가 봤던 신경증적인 환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코우시 얘기하는 자기애적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 코우시 봤던 이 자기애적 환자나 어떤 면에서 캐롤 오나이가 봤던 그런 신경증이라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봤던 거나 궁극적으로 아주 오버랩된 어떤 현상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이론도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분을 동시에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때는 코우스의 기법 그리고 캐롤 오나이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기법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우스의 기법 이 두 가지 플러스 아주 심한 자기애적인 분들은 공격성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 공격성을 다루는 것은 스파티니스의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 그쪽에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내담자들의 신경증이나 어떤 자기애적 환자들이 병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배경적인 이론과 이분들을 어떻게 공감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조인이나 미래인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걸맞는 테크닉들이 캐롤 오나이나 코우시나 스파티니스의 기법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각도도 서로 다른 퍼스펙트로 보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방향, 측면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분들을 역동이론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환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역동이론만 가지고는 이분들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걸맞는 기법들, 물론 전통적인 해석의 기법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그 기법 이외에 아까 얘기한 어떤 방어적인 패턴이 굉장히 뿌리 깊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조금 더 현대화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이분들을 돕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